네, 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현재 시간 4월 10일 목요일 7시가 조금 안 됐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관세 인상 유예를 발표하면서 제가 영상을 조금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완전 유예는 아니고요. 90일간 유예하면서 각 국가들과 협상하겠다. 그리고 관세를 다시 정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90일간은 자동차, 철강은 그대로 26%의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기본 관세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어쨌건 유예 결정이 나면서 나스닥의 급등이 나와줬고 아마 전 세계 증시가 대체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예요. 사실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걸까? 혹은 단순히 중국과의 자존심 싸움 때문일까? 미국 증시마저도 엄청 흔들릴 텐데 정말 겨우 이것 때문에 그런 걸까?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하겠다 발표하면서 그동안 트럼프의 의도가 뭐였는지 너무나 명확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섹터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어떤 종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관세 인상은 속임수였다. 트럼프의 의도는 파악됐으니 제발 이 주식 단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 단숨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권프로의 대박주죠. 이 주식을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겸 구독자분들께 축하 인사도 드릴 겸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어떤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1차 목표가로 얼마를 잡았는지 다 설명을 드렸죠. 심지어 이 구간까지 기다리기 힘들거나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까지만 보시면 된다. 설명을 제가 월요일부터 드렸고 이렇게 증거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이쪽 자리 6,000원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9일 수요일 고가 기준으로 7,35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20% 넘는 수익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박주도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서 세계 증시가 심지어 미국 증시마저도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 미국은 이 관세를 왜 인상했었는지 그리고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디가 왜 아픈지 알아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정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선은 관세 인상을 하는 게 시장에서는 왜 악재로 분류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닭 장사를 하는데 이 통닭 하나를 8,000원에 팔아서 재료비나 월세, 공과금 이런 고정비를 다 빼고 남는 이익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통닭 한 마리를 팔면 저한테 3,000원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통닭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네? 그래서 통닭을 미국에 갖다 팔려고 하는데 너 미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출입료를 내라. 이게 관세입니다. 만약에 제 통닭에 20%의 관세가 부과되면 8,000원에 20%, 1,600원이죠. 이걸 미국 정부한테 내야 돼요. 그동안은 고정비 5,000원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관세까지 내야 되니까 관세 1,600원이 더 빠져서 저한테 남는 돈은 1,4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마리를 팔아도 그전과 같이 3,000원을 못 버는 상황이 된 건데 이게 관세 20%의 효과예요. 고정비 없이 생산량을 최소 2배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겨우 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네 통닭 장사도 이런데 더 많은 물량을 더 비싼 가격에 거래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악재라는 거죠. 계속해서 상호 관세율을 보시면 물론 90일간 유예가 됐고
국가별로 협상하면서 다시 조정이 되겠지만은 가장 최근 관세율이 중국이 125%, 베트남 46, 태국 36, 대만 32, 스위스 31, 우리나라 26. 말도 안 되죠.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 기준으로 봐도 미국한테 8,000원짜리 통닭을 팔면 내가 팔았는데도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심지어 미국마저도 휘청였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되니까 집중해 주세요. 트럼프가 자국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자국 증시가 휘청이는데도 관세 인상을 공격적으로 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표면적인 이유긴 하지만 미국 정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즉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고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니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는 거랑 이 관세 인상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실 텐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이런 것들을 미국에 100억을 수출하고 동시에 미국이 파는 물건을 50억을 수입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50억을 더 판 거죠. 이걸 무역 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억의 무역 흑자가 생긴 거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50억의 무역 적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미국이 무역을 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고 무역 적자가 한 푼 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이 관세를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올린 게 아닙니다. 이 상호관세율의 기준이 무역 적자의 비율로 측정이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50%나 나는 국가죠. 이거를 절반으로 나눈 비율만큼 관세를 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6%라는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다들 이해되셨죠? 중국 같은 경우는 서로 패권을 놓고 싸우는 이런 특수한 경우라서 넘어가고 베트남은 관세율이 46%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 때문에 나는 무역 적자가 몇 %라는 거예요? 90%라는 거예요. 무역 적자를 반으로 나눈 만큼 관세를 부과한 거니까 어쨌건 베트남은 미국 제품 수입을 많이 안 하면서 반대로 미국에는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무역시장이 됐건 주식시장이 됐건 이 말도 안 되는 관세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세요? 미국이랑 무역을 안 한다? 그냥 꾹 참고 낸다? 이 높은 관세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 비율을 우리가 줄여주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00억을 팔고 50억을 샀다면 앞으로는 30억, 40억 더 사서 미국의 무역 적자 비율을 줄여주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30억, 40억이 아니라 50억을 더 사서 미국의 적자 비율을 0%로 만들어주면 이론상 우리나라에게 부과되는 관세율이 0%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관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발빠르게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의사들을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비싼 관세를 받았던 게 이 베트남이죠. 베트남 정부도 트럼프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미국산 제품을 더 사서 미국의 무역 적자 비율을 낮춰주고 우리도 관세율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될 텐데 이 모든 게 트럼프의 노림수고 트럼프가 의도하고 짜놓은 판이에요. 어찌됐건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미국이 시장에 싸게 내놓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희귀광물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백신에 들어가는 바이오 재료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필요한 건 이미 다 샀는데 관세를 낮춰보겠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싸게 내놓은 희귀광물이나 에너지, 바이오 원료들을 수입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희귀광물에서는 대표적으로 희토류가 있는데
히토류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압도적인 패권을 갖고 있고요. 미국도 히토류 자체는 많지만 이 정제 기술이 부족해서 중국한테 밀리는 건데,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히토류를 많이 팔게 되면 각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정제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의 정제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즉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LNG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에너지 발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게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트럼프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트럼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베트남을 제외하면 태국이랑 대만이 관세가 제일 높았거든요. 각각 관세가 36%, 32%였는데 태국이랑 대만은 벌써부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LNG가 꼭 필요한 에너지예요.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더라도 창고에 쟁여만 놔도 국가 차원에서는 손실이 없고 오히려 이득이라서 미국의 LNG를 가장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태국과 대만의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산 LNG 수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관세율이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여기에 대한 관세가 줄어드니까.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미리미리 관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수출되는 LNG가 당연히 많아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LNG의 거래가 당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LNG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과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LNG 선박 건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조선업 아니면 일반 선박 이쪽만 세계 1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LNG 선박도 세계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75%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나마 우리나라 선박과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뿐이었는데, 굳이 관세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중 관계가 썩 좋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혜를 받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LNG 선박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LNG를 수출하는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 선박이 많이 필요하고, 반대로 LNG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들에게도 이 선박이 필수적이겠죠. 즉 전 세계에서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이 섹터에서 LNG 선박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게 바로 본행제 기술이에요. 본행제는 LNG 선박을 초저온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극저온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설명드릴 건프로의 대박주는 본행제 사업에서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나오션에게 본행제를 900억 규모로 공급한 이 기업입니다. 앞으로 하나오션이 선박 건조로 계속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의 본행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 종목의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을 저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는 바로 동성 화인텍입니다. 현재가 23,150원, 1차 목표가 3만원인데요. 우선 동성 화인텍은 세계 1위의 본행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무려 60% 수준이고요. 하나오션에 900억 규모의 본행제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후에 하나오션이 선박을 계속 건조를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본행제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밸류가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O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석탄처럼 탄소가 많이 나오는 선박 비중이 많이 줄고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LNG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 화인텍의 기술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동성 화인텍의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계속해서 동성화인텍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힘없이 횡보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증시가 빠졌던 걸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도 이번에 아주 좋은 지지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를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동성화인텍도 같이 쭉 빠지니까 이 노란색 선이 지지해주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심지어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털린 상태였죠. 거래량이 죽었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건 이제 매도가 많이 약해졌고 반대로 매수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강한 흐름을 소화하는 언덕이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최고점이 만들어지면서 매물대가 만들어졌고 매물대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소화하는 언덕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전고점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신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쭉쭉 올라가려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동성화인텍의 매수 비중을 보시면요, 개인들이 3월 25일 이날부터 계속 순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많이 사고 있냐? 특히 사모펀드랑 기관 이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연기금, 기타 법인 이런 거 할 거 없이 기관 쪽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날 하루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날 하루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매수 매도 비중을 보시면 매도가 조금 더 많죠. 매도는 10만, 매수는 7만이니까 매도가 3만 정도 더 많았는데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죠. 엄연히 따지면 강보합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체결이 더 많았음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방어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할 때 더 비싸게 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바닥에서 탈출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노란색 선을 지지하는 장면에서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증시가 계속 폭락하는 와중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선으로부터 지지받는 장면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성화인텍이 재료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너무 좋은 자리와 흐름이라 이렇게 대박주로 가지고 왔고요. 1차 목표가는 3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3만원이면 신고점이죠. 신고점 자리까지 올라갈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언덕으로 한번 허물어 놨기 때문에. 근데 나는 증시가 언제 또 빠질지 몰라서 무섭다, 짧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1차 목표가로. 앞에 있는 매물대에서는 1차적으로 윗꼬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짧게 보실 분들은 25,000원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 외에도 관세 이슈라던가 이 탄핵 이슈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저점에 눌려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징이 4월부터는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고, 보통 6월, 7월에 주가가 최고가에 가까워지는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시총이 큰 우량주들도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 큰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이 가장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종목들과 정보들, 그리고 저만의 매매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무료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어디서도 못 봤던 정보인데 정말 들어오길 잘했다 하실 겁니다. 4월부터 7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이고요. 7월에 다 같이 수익 보고 아름답게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딱 100명까지만 소수 정예로 운영하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추가 인원 모집을 전혀 일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슈연구소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